네, 안녕하세요. 알찬 지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찬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냉전 시기 그리고 냉전 시기 이전의 미국의 외교 정책과 그리고 오늘날 트럼피즘 이 지지하는 외교 정책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피즘 이전의 미국 외교 정책은 본인들의 외교 정책을 이타심으로 정당화했고, 오늘날 트럼피즘은 트럼피즘이 지지하는 외교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 즉 이기심으로 정당화합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 패권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바다를 순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결국에 소련과 지정학적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해양 세력인 미국은 대륙 세력인 소련에 맞서서 대륙 근처의 동맹들,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소련을 봉쇄했습니다. 이것을 봉쇄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럼 이때 사실 이것은 이런 동맹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특히 뭐 유럽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전쟁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그다음에 뭐 중부 유럽, 발칸반도 지역 이런 나라들, 러시아까지. 물론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긴 하지만 전부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의 과제는, 그래서 미국이 당면했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골이 깊은 나라들을 한데 묶어서 소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온전한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몇 가지 뇌물을 제공합니다. 동맹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이타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속셈이 있는 이타심이었지만, 소련과의 경쟁이라는. 일단 미국의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해적이 없도록 순찰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받죠. 또 달러를 기축통화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것이 미국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게 트럼피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축통화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만성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로 설계했을 때는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도 미국이 오히려 무역 흑자를 볼까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 달러 부족이라는 게 굉장히 그 경제학계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달러 부족 이론이라는 게 세계 어디서나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도 된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지 않고 항상 무역 흑자를 볼 것이다 라는 이론이었는데요. 근데 결국에 이제 미국이 한 1960년대쯤부터 거의 확실하게 무역 적자가 만성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건 약간 사이드적인 얘기였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결국에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좀 얘기가 살짝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기축통화국이 되려면은 상당히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써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축통화국의 조건. 자, 먼저 기축통화국은 엄청난 통화량이 필요합니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활동이 윤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와 경기순환이 화폐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 양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서 기축통화로 쓰지 않게 됩니다. 당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에 해당한 나라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나라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서 화폐 가치의 통상적인 등락이 국내 경제를 지나치게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이 무역, 결국 기축통화는 무역에 쓰이는 어떤 세계 공통 화폐인 거잖아요. 근데 이 화폐 때문에, 이 거래 때문에 이 화폐 가치가 급등하게 변한다면 이 화폐를 그 거래가 불편해지겠죠. 계속 가격에 적히 숫자가 달라지고, 갑자기 원유가 어느 날은 뭐 10달러 했다 어느 날은 200달러 했다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나라의 화폐만이 이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축통화국은 또 자국 화폐 가치 등락에 별로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기축통화국이 본인들 화폐 가치에 관심이 있어도 뭐 환율을 낮추거나 환율을 올리는 등의 조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또 패권국이 되려면은 자국의 통화가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드날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당시 유로 달러라는 게 있었죠. 그 런던 사채 시장에 미국의 달러를 예치해 놓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소련 같은 국가들이 이제 뭐 원유를 팔아서 뭐 중동 아무튼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중에 산유국인 나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나라들이 원유를 팔아서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이 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해 놓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런던의 그 더 시티라고 불리는 그 런던의 그 금융 그 거리에 있는 은행들의 이제 그 사채 시장이라고 하죠. 그 사채 시장에 이제 돈을 예치하게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을 미국은 전혀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축통화국이라 되고 싶다면. 네, 어쨌든 이게 기축통화의 요건을 설명드렸고요. 네, 지금 그래서 미국밖에 없었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죠. 자, 근데 여기서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 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제조업 공장들 다 일본, 중국, 서독을 비롯한 여타 다른 나라로 다 퍼지게 됩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자, 그래서 혹자들은 흔히 미국의 달러 패권을 굉장히 뭔가 만능, 정말 미다스의 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걔네 그냥 달러 무한대로 찍어서 반도체도 사오고 자동차도 사오고 뭐 해군 그거에다가 군비에도 쓰고 복지에도 쓰면 걔네는 뭐 손해볼 게 없고 그냥 정말 무소불위의 어떤 정말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토로를 많이 하시고, 사실 그게 일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자국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쓰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제조업 종사자들이죠. 이제 주로 미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백인이고, 그 다음에 미국 중부에 살고 대가족이고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게 된 겁니다. 그 사실 자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면은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미국 동부에 계시는 그 월스트리트에 계시는 금융기업들, 그리고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집단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일자리를 잃은 집단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집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제조업 다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 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대통령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 그러는 이유는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제조업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미국의 이 패권의 근간인 달러 패권 시스템이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달러 패권 시스템을 통해서 일본 같은 국가들, 미국이 안보를 다 책임져 주니까 본인들의 모든 국가의 역량을 경제, 산업에 투자하면서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던 때가 있었죠. 반면에 이런 거를 보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잃었던 제조업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말이 우리가 가난해지는 동안 동맹들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내러티브를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점점 트럼프가 집권하는 한 트럼피즘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다분히 미국의 이익의 중심이고 뭔가 충동적이고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이익 대신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정치 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 위반자들이 실제로 정책을 위반해서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이 프로세스는 물론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해주신 한 분, 그리고 영상 봐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되니까 네, 너무 어려워 마시고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